부산의 바둑으로 오늘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KBS 바둑왕전 승자 2회전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2회전에서는 이창호 구단과 이희성 구단이 만났습니다. 두 선수는 기풍으로 좀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두텀을 중시하면서 장기전에 능한 기풍인데요. 특히 끝내기에서 강한 두 기사이기 때문에 치열한 장기전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두 기사의 기풍으로 고려해볼 때 장기전의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또 KBS 바둑왕전 최다 우승의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제32기 KBS 바둑왕전 승자 2회전 이희성 구단 대 이창호 구단의 대국입니다. 이희성 구단 2013년 바둑리그 본선, 국수전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창호 구단 2012년 LG배 준우승, 응시배 4강, 올해 KBS 바둑왕전의 준우승자고요. LG배 본선에 올랐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희성 구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장고파인데요. 네, 굉장히 장고에 능하면서 네. 또 끈기가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초일류 기사라도 이희성 구단에게 한 판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희성 구단 또 재미있는 별명도 있죠. 네, 찐득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네. 워낙 상대방을 좀 괴롭히다 보니까 그런 별명이 붙었고요. 글쎄요, 본인이 듣기에는 좀 거북한 그런 별명일 수 있어도 상대방 또한 정말 네. 이희성 구단 또 찐득이 하면 두고 싶지 않은 기사입니다. 여러 판의 대국이 치러질 때면 가장 늦게 끝나는 판이 또 이희성 구단의 판이기도 한데요. 네. 한 수 한 수를 굉장히 신중하게 두면서 또 깊은 생각을 하고 두는 기사이기 때문에 좀 장기전 양상이 될 때가 많고요. 그런데 이희성 구단 올해 폭발적인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네. 연초부터 시작해서 17연승 포함 21승 2패까지 갔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2의 전성기라고 해야겠죠. 올 초에 연승을 달리면서 연말에 있을 바둑대상에서 이미 연승상을 예약해둔 상태고요. 네.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유력한 후보죠. 이희성 구단이 대국할 때 보면 굉장히 침착하다 이런 느낌은 제가 늘 받아왔는데 최근 성적이 좋아지면서 좀 자신감이 붙었는지 전투에도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 좀 치열해진 면이 있군요. 네. 좀 새로운 수도 많이 시도하려 하고요. 특히 천재형보다는 노력형으로 분류됐던 이희성 구단이 한 차례 주춤한 이후에 다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죠. 성적이 좀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성적이 좋아지는 경우는 드문데요. 네, 특히 천재형 기사가 아니라 노력파 기사에게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최근에 프로기사들 연구실에 가보면 항상 이희성 구단이 기보를 놓아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전보다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바둑 두는 자체, 그리고 바둑 공부하는 자체가 굉장히 즐겁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창호 구단은 지난 31기 KBS 바둑왕전에서 결승전에서 박정환 구단에게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KBS 바둑왕전 남다른 각오로 임할 것 같습니다. 이창호 구단 하면 왠지 속기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KBS 바둑왕전에서도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고요. 네.
이창호 구단의 기풍 자체가 좀 간결하게 처리하는 바둑이 많은데요. 네. 그런 점에서는 속기와 어울린다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아래쪽을 미는 수, 백이 꽉 있는 수와 아래쪽 미는 수 두 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이 선을 밀어가는 것이 더욱더 최신판입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도 이 비슷한 형태가 나왔었는데요. 네. 최근에 프로바둑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저런 포석이 많이 등장하죠. 네, 이희성 구단 이 좌상 형태에서 약간의 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좌상 형태는 또 다른 모양인데요. 좌상 숫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형태 요즘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KBS 바둑왕전에서도 많이 등장했고요. 네. 이미 여러 차례 공부를 했던 형태죠. 지금 실전에서는 이어가지 않고 이 아래쪽을 밀어갔습니다. 네. 최신형 정석인데요. 날짜를 두고 여기까지는 필연이고요. 네. 실전에서는 백이 이을 때 이창호 구단이 손을 뺐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어져 있다면 획이 넘는 형태가 되는 그런 진행인데요. 네, 이곳을 많이 두죠. 네. 하지만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흑이 손을 뺐고요. 당장 흑이 건드린다면 몇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네. 일단 알기 쉬운 선택부터 보겠습니다. 흑이 이곳을 이어서 살아두고 이제 백이 젖혀서 제압하는 형태가 있는데 네. 흑도 이 교환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건 간명한 선택이네요. 네, 이것보다는 한 칸 뛰는 수가 유행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중국의 정상급 기사들이 이 진행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 때는 백이 들여다보고 네. 흑이 이곳을 이어갑니다. 백도 잊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때 이곳을 찌르고요. 네. 그때 이제 또 반대쪽을 찌르고 이을 때 이제는 귀를 살려야 합니다. 그때 날일자로 두고 흑이 두 칸 벌리는 이런 진행이 얼마 전에 중국 바둑에서 탄샤오와 천야오의 구단의 바둑에서도 등장을 했고요. 이건 서로 불만이 없는 형태인가요? 네, 서로 간에 만족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거의 정석화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창호 구단이 뒷맛을 남긴 채 일단 손을 뺐습니다. 독특한 것은 네. 단순히 큰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이 어깨 짚는 교환을 하나 했습니다. 혹시 이 형태와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 뭔가 충머리를 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실전처럼 이쪽을 두고 백이 다가섰을 때 이쪽 흑돌에 대한 타개를 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되기 위해 미리 교환해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확실한 의도는 모르겠는데 이후의 진행을 봐야겠네요. 네. 자, 좌상 형태 미완성인데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실전 보시죠. 일단은 백이 두 칸 벌릴 수 없게 협공을 했고요. 이성 구단의 바둑을 보면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좀 강수도 두긴 합니다만 네. 기본 바둑 자체가 두텁게 두면서 장기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바둑의 교과서 같은 그런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속기전에서 이성 구단, 김지석 구단과의 대국이었나요? 엄청나게 치열하게 두던데요. 네, 최근에는 상대방이 강하게 둘 때 네. 맞받아치는 바둑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좋은 바둑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이희성 구단이 염두에 두면서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결국은 이창호 구단이 애초에 어깨 짚었던 그 흑한 점을 활용하지 않은 채 네. 쉽게 처리를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 전에 어깨 짚은 교환이 손해거든요. 일단 이창호 구단이 새로운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 신통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포석 진행은 이성 구단이 약간 편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백이 조금 더 활발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전에 흑이 어깨 짚은 수가 좀 악수가 되고 있고 네. 흑의 형태가 우아기 쪽이 좀 궁색하기 때문에 약간 편하다고 느껴지는데 아직 큰 차이는 아닙니다. 좌상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네. 과연 최근에 중국 바둑계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 정석 진행으로 갈지. 이창호 구단이 일단 기본기를 바탕으로 하는 바둑이고 좀 네. 침착하게 둔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신수도 굉장히 많이 구사하는 그런 선수가 이창호 선수입니다. 지금 저렇게 이어가는 수도 신수입니다. 바깥쪽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있는데요. 네. 당장은 백이 막아가는 자세가 괜찮긴 한데요. 지금 밀어가는 덥게 자세가 처리를 할 생각일까요? 지금 저렇게 밀어가는 자세가 괜찮다라는 거죠. 기세 진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뭔가 바둑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좌상 그리고 상변 형태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었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쪽을 찌르고 나오는 정석 진행을 택하지 않고 네. 지금 이곳을 이었는데요. 당장은 막히는 수가 아프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을 택한 것은 이 자리에 좀 매력을 느꼈을까요? 네, 일단 밀어가는 자세가 괜찮고 네. 그 전에 흑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자세가 더욱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쪽을 흑이 밀었을 때 백이 중앙을 젖혀가는 것은 2단 젖힐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전에 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2단을 젖히고 나중에 흑이 항상 이곳을 들여다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끊어서 이 두 점이 그렇군요. 잡히는 뒷맛이 생기죠. 네. 그래서 백도 기세로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이쪽을 들어왔는데 네. 일단 흑도 이곳에 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지금 배석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석을 택하지 않고 이런 실전 진행을 택한 것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은 전투를 피할 수 없을까요? 네, 일단은 흑이 백도를 끊어가는 약점이 있고 네. 이 백 두 점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흑돌도 지금 곰마의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얽히고 설켜서 이제 전투 바둑으로 흘러가겠네요. 네. 자, 서로 얽혀 있는 상변 공방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상대의 돌을 좀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이 꽉 이어서 받는다면 아예 상변을 넘어가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반발했습니다. 서로 간의 기세의 진행인데요. 침착한 기풍의 두 기사가 초반부터 아주 치열하게 수익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열한 바둑보다는 뭔가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전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상변 쪽을 들여다보고 다섯, 백이 반발하자 여섯, 이번에는 일곱, 우변 쪽에 네. 또다시 들여다본 수 아홉, 조금
조금 열. 독특하죠. 100.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벌써 마지막 초읽기네요. 네, 두 내국자가 초반부터 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바둑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두 기사 모두 마지막 초읽기에서 계속 대국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여섯, 이창호 구단이 일곱, 충머리를 썼습니다. 여덟, 아홉. 일단 충머리를 방비했고요. 이렇게 된 이상 흑도 기세로 돌파를 네. 하겠죠. 마지막 하나, 둘, 일단 뚫고 셋. 보나요? 넷. 네, 진 걸음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희성 구단이 네. 상변 쪽의 흑도를 먼저 공격할지 아니면 우변에 돌파당한 백도를 먼저 타개할지 그 선택이 남았습니다. 어려운 선택인데요. 네. 타개를 하네요. 네, 우변 쪽을 먼저 손을 댑니다. 자, 바둑은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수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서로 간의 기세의 진행인데요. 네. 그 전에 이곳을 흑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보통은 있는데요. 네, 이어달라는 거죠. 네. 있는다면 흑이 항상 이런 호구 자리는 지금 선수로 듣고 있고요. 네. 받지 않는다면 이곳을 나와서 끊는다면 백이 좀 곤란하겠죠. 백은 한 칸 뛰어서 받아야 하는데 이 교환이 있다면 상변을 넘어가기가 좀 수월합니다.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나중에 이쪽을 붙여서 또는 이쪽을 붙여서 뭔가 반발이 있는데 네. 이 교환이 되어 있는 순간 좀 더 확실하게 흑이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이 진행은 흑의 의도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백이 반발을 했죠. 네, 실전에서는 이쪽을 네. 밀었습니다. 자, 여기서 흑이 또 바로 두질 않고요.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네, 깊은 뜻이 있죠. 네. 백이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이어야 합니다. 네. 바둑 격언에 들여다보는데 잊지 않는 바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을 받는다면 이곳을 찌릅니다. 네. 백이 끊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때 이곳을 꽉 잇는다면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축이 됐던 이 두 점이 지금은 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충몰이었군요. 네, 한번 몰아가 볼까요? 네. 단수를 치고 네. 계속 몰아서 나가더라도 네, 자연스럽게 흑이 나가면서 네.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흑돌이 잡히지 않는 순간 백은 양쪽 약점이 맛보기가 되어서 곤란하겠죠. 그래서 백도 이쪽을 받을 수는 없었고요. 네. 그래서 반발을 했고 네. 흑도 뚫는 건 당연하죠.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네. 사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돌파한 것이 이곳의 백이 젖힌 수보다는 가치가 더 커야 하는데 네. 지금 배석 상황은 이곳에 백이 두 번을 두면서 상변이 두터워졌고 하변도 원래 두터웠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변에서 백이 타결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백이 좋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움직이기엔 좀 무거운 돌들 아닌가요? 지금 당장 움직였을 때 일단 항상 백이 이곳 젖히는 수는 선수라고 봐야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흑의 행마는 뭐 이곳을 넣는다든지 또는 뒤쪽으로 넣는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렇게 볼 때 타개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우변 형태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아주 작은 차이긴 넷, 하지만 부분적인 다섯, 접전에서 백이 여섯, 조금씩 득을 보고 일곱,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덟, 아홉. 일단은 자신의 모양부터 갖추고 공격을 하겠다라는 이창호 구단의 생각입니다. 흑도 저곳에 약점이 남아 있다면 공격이 쉽지 않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도착합니다. 이창호 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공격을 하는 바둑인데요. 네. 지금 이희성 구단이 좀 작전에서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상대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네. 바둑도 그만큼 전략이 마지막. 중요하죠. 네. 둘, 상대가 셋, 누구냐에 따라서 넷, 다른 전략으로 다섯, 형세를 이끌어가는 여섯, 그런 일곱,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덟, 의도적으로 약점을 노출시켰는데요. 획도 끊는 건 무리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 당장 끊는 것은 네. 이희성 구단의 의도에 걸리게 됩니다. 방금 전 흙이 젖힌 수로 끊었을 때에는 백이 단순하게 우측으로 단수를 치고 돌파해 나간다면 중앙 쪽에 백 한 점은 흙이 마지막. 제압할 수 있지만 하나, 우측이 크게 다치게 되죠. 둘, 셋, 네. 백은 자연스럽게 나가는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창호 구단도 들여다보고 돌파까지는 했지만 네. 주변에 백돌이 두터운 만큼 뭔가 공격을 통해서 큰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저렇게 쉬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은 계속해서 내친 걸음이고 네. 백돌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어쨌든 상변에 있는 백돌과 우변에 있는 백돌을 양분을 시켜놔야 바둑을 두텁게 짤 수가 있습니다. 그쪽이 다 연결이 된다면 획도 힘을 쓸 수가 없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은 네. 공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흙이 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크게 위협적이지가 않은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오히려 흙의 진영으로 백이 들어오면서 사는 형태가 만들어질 다섯,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제가 예전부터 이희성 구단의 바둑을 보면 예전 이창호 구단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요. 네. 차분하게 두면서 서두르지 않고 또 승부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면이 아주 비슷한 두 마지막. 대국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기풍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는 이희성 구단이 이창호 구단의 벽을 잘 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풍이 비슷하다면 서로 간의 장기로 하는 부분이 비슷하고 결국은 두 대국자가 만났을 때에는 무난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네. 전성기 시절의 마지막. 이창호 구단의 끝내기 정말 하나. 대단했죠. 둘, 그런 면에서 셋, 이희성 구단이 넷, 이창호 구단을 굉장히 다섯, 힘겨워하곤 했습니다. 여섯, 네. 하지만 일곱, 오늘 바둑은 여덟, 판을 아홉. 잘 짰어요. 네, 지금까지는 전략이 네. 잘 먹히고 있어요. 네, 일단 이창호 구단도 흙 한 점을 움직이면서 2선 마늘모를 했다는 것은 저 백도를 쉽게 살려주지는 않겠다라는 네. 생각인데요. 둘, 셋, 이렇게 바깥쪽에 두터움이 쌓이면 다시 상변 여섯, 쪽의 백을 노려볼 수도 일곱, 있나요? 네, 여덟, 물론 그 부분도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지금 당장 급한 곳은 우변입니다. 네. 백도 이 흙 두 점이 좀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네. 이창호 구단이 저렇게까지 좀 비상수단을 강구하면서 백도를 끝까지 잡으러 가는 이런 공격은 거의 보기 어렵거든요. 네. 셋, 넷, 네, 오늘 바둑에서는 다섯, 강렬한 여섯, 공격을 선보이고 있는 일곱, 이창호 구단입니다. 여덟, 지금 안 좋은 형태를 감수하고라도 아래쪽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지금 부분적인 형태는 흙이 위기거든요. 네. 하지만 일단은 참고 견디면서
백도를 공격하겠다라는 이창호 구단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건데요. 네. 마지막 하나, 잘 안 됐을 경우엔 둘, 흑의 피해도 상당할 셋. 것 같은데요. 넷, 일단 지금 타개하는 과정 다섯, 자체가 흑 여섯. 진영에서 흑이 집으로 손해를 보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위험 부담을 안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백돌이 잡힌다면 바둑은 끝입니다. 흑도 잡겠다는 공격을 하는 건가요? 일단 잡겠다는 공격이지만 마지막. 네. 잡힐 네. 돌은 아닙니다. 둘, 지금 백이 사는 셋. 과정에서 악수를 좀 넷. 많이 해달라는 거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렇게 모양 나쁘게 잡으러 가는 형태는 정말 상대의 돌을 잡기 위해서 둘 때만 둘 수 있는 수법인데 이창호 구단이 오늘은 잡히지 않는 돌을 상대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만큼 하나, 포석 단계에서 둘, 이성 구단이 셋, 판을 잘 짰다고 넷. 볼 수가 있겠죠. 다섯. 흑은 넘어가는 모양 자체도 괴로운데요. 네. 마지막 게다가 넘어가는 흑돌 자체가 자충 형태이기 때문에 네. 다섯, 여섯, 백이 그곳의 흑의 일곱, 약점을 여덟, 공략한다면 아홉. 타개가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래도 연결은 가능하다는 것이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죠. 백도 이제 안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죠. 네, 탄력이 좀 있나요? 지금 흑이 넘어갔지만 마지막. 뒤쪽에서 백이 조여 하나. 붙인다면 둘, 다 선수가 되는 셋. 형태이고 네. 우상 쪽 다섯, 나와 끊는 수도 선수이기 때문에 일곱, 백돌이 잡히지는 여덟, 않을 것 같습니다. 아홉. 네, 이성 구단도 장고파 기사로 유명하지만 속기에서도 강한 면을 보여주는 기사거든요. 이번 KBS 바둑왕전 승자 1회전에서도 장고파 이성 구단이 속기파로 유명한 박진솔 5단을 상대로 네. 비교적 마지막. 손쉬운 완승을 하나. 기록했습니다. 둘, 뭐 두 대국자 대표적인 넷, 속기파, 대표적인 장고파였는데요. 네, 일곱, 속기기전에서 여덟, 장고파가 승리를 아홉. 거두었죠. 그런 점만 보더라도 꼭 속기파에서 속기전에 강한 것도 아니고 꼭 장고파가 장고기전에서만 성적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네. 저런 부분에 백이 끊어갈 때 흑이 계속해서 후퇴해야 한다는 점이 좀 괴롭죠. 마지막 하나, 꽤 많이 당하겠는데요. 네. 셋, 넷, 다섯. 어쩔 수 없지만 집으로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이창호 구단이죠. 결국 마지막. 우변 공격에서 흑이 득을 둘, 보지 못한 셈인데요. 넷, 다섯, 네. 여섯. 타개를 하는 입장도 그렇고 네. 잡으러 가는 입장도 그렇고 결국 잡히거나 하지 않는다면 타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느냐 그 판단이 중요하겠죠. 지금 이창호 구단이 잡으러 가는 것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곳에서 이득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
흑이 노려볼 수 있는 곳 어느 정도 있을까요? 셋. 일단 상변 쪽에 있는 넷, 백돌이 완전치는 다섯, 않기 때문에 네. 여섯, 좀 우변 일곱, 백돌 공격을 여덟. 통해서 그 부근에 좀 이득 볼 곳이 없는지 그것을 봐야겠습니다. 저렇게 흑이 마늘모로 붙이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백이 우측을 살린다면 한 번 더 단수를 쳐서 어쨌든 상변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성 구단이 하나, 여기서마저 둘. 버틸 수 있을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수는 선수가 되는 자리이고요. 흑도 받아야겠습니다. 물론 상변을 두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한 번 더 백이 막아간다면 흑이 우상 쪽이 좀 괴롭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받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백도 한번 손 빼고 싶은 기분도 드네요. 손을 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마지막 네, 뭐 잡힐 돌로 하나, 보이진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버텼습니다. 이렇게까지 백이 버텼는데 네. 우측의 백도를 잡지 못한다면 분명 백의 성공이죠. 흑은 그럼 공격을 통해서 얻은 게 별로 없는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국 공격을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백이 양쪽 타겟 모두 성공을 한 셈이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오히려 두텁게 살았어요. 저침수로 인해서 네. 우측의 백돌은 안형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창호 구단의 공격은 실패로 끝이 났는데요. 자, 공격 수순을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별 피해를 입히질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전에 타겟 상황인데 일단 흑진영이었던 우상 쪽에서 백이 계속해서 이득을 보고 있고요. 네. 흑은 넘어가긴 했지만 다 자충입니다. 집으로는 몇 집 안 된다는 거죠. 백이 이곳을 밀었고 네. 흑이 안형으로 붙였습니다. 이쪽을 단수를 쳤는데 여기서 상변 둘 수 없었나요? 기분 같아서는 이 단수도 굉장히 두고 싶은 자리임에 불구하고 네. 이 막히는 자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죠. 막힌다면 다음에 한 번 더 백이 든다면 이곳에 있는 흑돌이 전부 네. 잡히게 됩니다. 흑도 받아야 하는데 일단 이 자체가 집으로 뭐 선수 15집은 되는 끝내기가 아, 그렇게 크군요. 네,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이곳을 나와서 이제 끊는 이런 뒷맛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이곳에 백돌을 버리더라도 이 자체가 너무 크다는 이창호 구단의 판단입니다. 이 정도 가치는 충분히 얻었다는 거네요. 네. 실전에서는 넘어갔습니다. 네. 저라면 그래도 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네. 단수를 쳐봤을 것 같은데 일단 이창호 구단은 참아 두었고요. 백도 이 자리는 정말 두고 싶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곳을 백이 단순하게 살리는 쪽으로만 가닥을 잡는다면 네. 그때는 이 자리를 허용하면서 실리로도 흑이 좀 이득을 받고요. 이 자리를 준다면 이제는 흑이 우세한 바둑이 됩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두었을 때 이창호 구단이 잡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한번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잡으러 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을 텐데요. 뭔가 없을까요? 지금 잡으러 가는 형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역시 문제는 이곳의 흑돌 자충입니다. 일단 백의 안형을 한번 없애보죠. 이쪽을 따낸다면 네. 백이 이곳에 후수한 집, 또 이곳에 후수한 집, 언뜻 보면 백도 괴롭습니다. 네. 하지만 중앙 쪽을 보면 백이 젖힐 때 끊어야 하고요. 이쪽을 잇는 순간 네. 항상 이 찝는 수가 생깁니다. 아, 그렇다면 흑이 이쪽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흑이 이쪽으로 받아야 합니다. 잡아서 받는 것도 지금 끊어서 한 집이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이 전체 모양이 자충이기 때문에 백돌이 이곳에 오는 순간 이 찝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수를 치면 네. 이젠 뒤에서 회돌이가 되죠. 네. 단수 치고 따낼 때 네, 바로 걸리죠. 단수를 친다면 네. 이으면 단수 쳐서 잡히게 됩니다. 역시 흙에 넘어간 형태가 문제네요. 네, 자충의 형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백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약이 많죠. 그래서 일단 자신의 돌을 먼저 지키기 위해서 네. 이쪽을 두었습니다. 백도 지금 계속해서 이쪽을 받아줄 수도 있지만 네. 이 수 자체가 뭐 큰 가치가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젖혀서 응수를 했고 아까 흑돌이 따내져 있을 때에도 젖히는 수로 인해서 백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더욱더 뭐 안형이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상변과 우변이 모두 타개가 된 상황인데요. 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네. 지금 실리로 볼 때는 우상 쪽에서 흑이 좀 손실을 봤고요. 이쪽을 돌파하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백이 두텁게 타개가 됐기 때문에 이성 구단이 좀 좋은 흐름입니다. 네, 이성 구단이 판을 잘 짜고 있습니다. 괜찮은 흐름으로 보이네요. 아, 지금 마지막 하나, 상중앙 쪽을 둘. 끼워갔죠. 셋, 넷, 네, 그 끼운 다섯. 수는 좀 여섯, 일곱, 의외인데요. 여덟. 어떤 의도인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지금 흑이 들여다본다면 부분적으로는 백이 좀 곤란하거든요. 네. 네, 이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생각인지 의아합니다. 아, 갑자기 뭔가 흐름이 달라지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다섯. 두 점을 버리고 여섯. 네.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백이 좀 손해를 받겠죠. 네, 이창호 구단도 손이 빨리 나온다는 것은 뭐 불만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 표정에서도 이게 뭐지? 라는 표정이 살짝 드러났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연장책을 쓰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요. 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수순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여기서
쪽을 네. 끼워갔는데요. 결과적으로 끼워서 이 2점만 잡혔고 집으로는 분명 손해를 봤습니다. 네. 지금 가만히 놔두더라도 흙 위에 두었을 때 이제 이 정도를 선수 교환하는 그런 정도인데 실전에서는 끼운 수가 어떤 의미인지 막상 두어지고 보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네. 실전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들여다봐서 2점을 버렸어요. 네. 지금 2점을 버렸지만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약간 이쪽에 끊어가는 약점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에는 네. 이 날일자로 연결해둔 이쪽의 흙 연결 고리가 탄탄합니다. 하지만 실전 형태에서는 아직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요. 네. 이쪽이 됐고 네, 있고 2점이 잡혔는데 나중에 이곳을 붙이는 뒷맛이 있다는 겁니다. 끊을 때 이렇게 네. 끊어서 지금 흙이 이어야 하는데요. 네, 이쪽을 두면 막아도 일선을 젖히면 끊어지게 됩니다. 2점은 잡혔지만 이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충 형태는 만들었고요. 네. 그 자충을 통해서 나중에 상변 끊어가는 뒷맛을 노리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렇군요. 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네. 일리는 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네. 일단 2점을 버리면서 이쪽 약점을 지키고 이 상변에 끊어가는 뒷맛을 노리겠다라는 작전이네요. 네. 자, 이성 구단의 작전이 어떤 의도였는지 드러났는데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결국 중앙을 한 번 더 날짜를 두었고요. 네. 흙이 좌하 쪽 2칸을 벌려 두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당장 강렬하게 움직이네요. 지금 백이 젖힌 수는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면 손해이기 때문에 지금 이성 구단은 즉각 결행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주변의 백돌이 두텁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상변 쪽에서 셋, 약간 의아한 넷, 백의 행마가 나오긴 다섯, 했습니다만 네. 일단 그 의도가 있긴 했고요. 여덟, 지금까지의 진행은 만만치 않거나 이성 구단이 좀 유리한 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리의 균형은 어떤 건가요? 집으로의 균형은 비슷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바둑 자체가 백이 좀 두텁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바둑이 두텁다는 것은 팩감이 많다는 뜻이고 좀 좌하기 쪽 형태도 지금 당장 백이 화점 자리에 단수를 치는 수법이 있는데 네. 그런 수법도 팩감 관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패에 자신이 없다면 다섯, 그 패를 들어가기는 너무 떨리는데요. 네. 여덟, 아홉. 아, 당장 패를 결행하진 않았네요. 당장 단수 치는 수도 분명 가능해 보였는데 일단 한 템포 늦췄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일본 바둑을 공부할 때 좌하기 형태에서 백이 단수 치는 수를 보고 나서 네. 마지막 이렇게 흙이 두터운데 하나, 이렇게까지 둘, 단수를 쳐가는 셋, 강수도 있구나 하면서 넷, 감탄했던 기억이 다섯, 있는데요. 여섯, 일곱. 오늘 실전에서는 여덟, 당장 아홉. 결행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저하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흙이 약한지 백이 약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분명 흑진영에 백이 침입하긴 했지만 네. 주변 배석이 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간에 곤마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만큼 이곳에서의 싸움이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아주 중요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불리했던 획이 여기서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네. 백이 우세를 굳힐 수도 있습니다. 이성 구단이 흐름이 괜찮지만 이렇게 강하게 둘 수밖에 마지막. 없는 것은 하나, 지금 흐름이 괜찮다는 것이 집으로 앞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다섯, 집으로는 여섯, 균형이 맞아 있고 두 네. 텀으로 조금 앞서 있기 여덟, 때문에 그 두 아홉. 텀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강수를 두는 거죠. 흑도 탄탄한 울타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좌하기 쪽에서의 패의 공방이 이 바둑의 승부처입니다. 흑백 간의 패감은 어떨까요? 글쎄 어느 정도 선까지 패감이 되느냐 이제 그것을 잘 판단해야겠죠. 당장 눈에 들어오는 패감은 백이 좀 많은데 네. 마지막. 예를 들어서 하나, 좌상 쪽에 둘, 백이 패감을 쓴다면 셋, 흑이 받아야 넷, 할지 다섯, 아니면 좌악 여섯, 쪽을 해소해야 할지 일곱, 그런 여덟. 판단이 어렵습니다. 부분적인 가치도 판단을 해야 하고 전체적인 형세 판단도 필요하고요. 네. 어디서부터 패감을 써야 할지 수순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결행했습니다. 저기의 패는 언뜻 보아도 30집 이상, 40집 정도의 가치는 있어 보이네요. 네. 저곳의 패를 백이 이긴다면 흑 전체가 곤마가 되죠. 그럼 서로 간에 그만한 가치의 패감을 하나, 써야 하는데요. 네. 셋, 그만한 패감이 있나요? 다섯, 여섯, 일단 백이 쓸 수 있는 패감은 상변 쪽이 눈에 들어오고요. 네. 또 좌상기 쪽이 있습니다. 네, 과연 어느 쪽을 써야 할지. 마지막. 하나, 둘, 상변에 2선 셋, 건너붙이는 패감이 일단 넷, 눈에 들어오는데 다섯, 지금 그곳을 두죠. 여섯, 저수가 패감이면서 네. 동시에 응수타진입니다. 흑도 이 정도 안 받을 수 없나요? 안 받는다면 일단 전체가 잡히게 되는데요. 좀 커 보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장면이 이 바둑 최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패를 결행을 했고요. 네, 지금 이쪽 패감을 썼습니다. 네. 이수가 패감이면서 동시에 응수타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나중에 백돌이 이런 곳에 있고 두텁다고 한다면 흑은 이렇게 받는 것은 붙여서 잡히게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흑이 뒤로 둬서 양쪽은 끊어지더라도 안쪽에서 사는 진행을 택해야죠. 네. 지금은 이곳에 백돌이 없기 때문에 끊어가더라도 나중에 백이 잡으러 간다면 네. 있고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있나요? 네, 이곳을 끊어서 넘어갈 때 네. 두 점을 따내고 이렇게 호구 치는 수까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탈출이 되는 장면인데요. 네. 지금은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흑도 먼저 손해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뒤로 받지 않고 이쪽으로 받은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흑이 받지 않았을 때가 문제인데 이때는 백이 이곳을 잇는다면 이 흑돌이 좀 살리기 어려운 형태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까는 네. 두 점이 따내져 있기 때문에 호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항상 백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어서 둘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정도뿐인데요. 그때는 날짜로 두어서 남아도 탈출이 잘 안 될까요?
계속 씌어간다면 네. 우측에 백의 벽이 있기 때문에 아. 흑도를 살리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 정도라면 꽤 크네요. 네. 흑도 안 받을 순 없었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이쪽에 팩감을 썼는데요. 네. 이것은 뭐 백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받고요. 지금 따냈는데 이 장면에서의 팩감이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이쪽을 다시 쓰면 안 되나요? 백이 이곳을 쓰던지 이곳을 쓰던지 어떤 쪽을 쓰더라도 일단은 악수 팩감이거든요. 네. 백이 이곳을 쓴다면 이어서 받고 따낼 때 흑도 이 정도의 한 팩감은 있어 보입니다. 또는 이곳을 단수 치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팩감이 될 수도 있는 자리고요. 확실하게 이곳을 쓴다면 백이 받고 따내야 하는데 문제는 이때 이곳을 쓴다면 이제는 흑이 받지 않습니다. 가치가 작아졌다는 거죠. 네. 결국은 네, 이곳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전에서는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네, 이곳을 젖혔네요. 네. 지금 이쪽에 있는 교환과 이곳의 교환은 백이 좀 손해라고 판단을 한 거죠. 또 여기까지 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결국 바꿔치기가 되겠습니다. 자, 패의 결과에 따라서 승부의 흐름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바꿔치기가 됐네요. 네. 좌상은 백이 접수를 했고요. 좌하 쪽은 흑이 꽉 마지막. 이으면서 하나, 다 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셋, 한 번 더 가이스를 해야겠죠. 네. 여섯, 좌하 일곱, 쪽도 굉장히 크게 여덟. 났습니다. 먼저 좌상 쪽 백이 작은 가치를 보면 일단 백집이 한 23집 정도 늘어났고요. 흑집이 7집이 나는 자리였습니다. 네. 한 30집의 네. 가치군요. 좌하귀 쪽은 애초에 흙이 굳혀져 있고 두 칸 벌려져 있는 마지막. 형태만 봤을 때에는 하나, 둘, 한 셋, 13집 넷, 정도 봐줄 수 있는 다섯, 그런 네. 형태였는데 여섯. 지금은 일곱, 여덟, 아홉, 한 35집 정도 났어요. 흑집도 20집 이상, 22집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집으로만 본다면 좌상 쪽이 더 크지만 일단 흑도 바둑이 두터워졌거든요. 글쎄요, 이 공방은 오히려 네. 이희성 구단이 약간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이희성 구단이 조금 괜찮은 흐름에서 지금은 알 수 없는 형세가 된 건가요? 네, 흑이 좀 추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부터의 승부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좌하를 이렇게 다섯, 잡으면서 흑이 여섯, 두터움도 조금 일곱, 생긴 것 같은데요. 여덟. 네, 아홉, 전체적으로 백이 두텁고 흑이 얇은 바둑이었는데 네. 지금은 흑도 두터운 면에서 크게 뒤처질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두터움과 실리면에서 모두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이제부터의 승부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흑도 바둑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성 구단도 이제 백돌의 엷음을 좀 보강하는 거죠. 확실하게 흑 3점을 잡아서 네. 안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치열했던 바둑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바둑이 미세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장기전 양상으로 하나. 흘러가겠네요. 장기전이 된다면 후반에 강점을 보이는 두 기사가 어떤 종반전을 보여줄지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직 다섯, 둘 곳이 많은데 여섯, 미세한 일곱, 바둑. 이런 바둑 여덟. 마무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네. 게다가 중앙 부분이 어느 한쪽이 두터운 것도 아니고 네. 양쪽 모두 좀 약간의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둑에서 중앙에서 누가 더 이득을 보느냐 그런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앙은 또 집을 지으려면 잘 안 되는데요. 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귀변 중앙순으로 집을 지어야죠. 중앙을 짓는 것은 하책입니다. 마지막 하지만 끝내기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앙에 네, 집을 셋, 지어야 하는 상황이 나오기도 넷. 하고요. 5, 6, 7, 8. 귀와 변이 다 정리가 된다면 결국에는 중앙 싸움이 될 텐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두 대국자, 중앙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가야 될까요? 네. 자, 흙이 일단 큰 자리를 왔는데요. 네. 지금 백이 붙이자 네. 반발을 한 형태인데 이전에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곳이 한 25집 정도, 네, 약간 강하고요. 28, 36, 40, 100은 53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흙집은 네, 이곳에 다 집이 난다면 한 40집 정도가 되겠고요. 44, 흙은 한 65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럼 집으로는 흙이 여유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일단 백이 먼저 중앙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곳을 백이 끊었을 때 아직 흙도 이 부분이 못 살아 있거든요. 과연 이 정도에서 이런 부분에서 백집이 어느 정도까지 날지 네. 그런 것이 승부처가 되겠고요. 하변에서도 백의 부침수에 대해서 흙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서로 간에 끊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바둑은 집으로는 흙이 좀 앞서 있지만 중앙 처리가 관건이고 흐름으로 봐서는 미세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변화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바둑으로 보입니다. 8. 하변 쪽 조금 진행이 됐습니다. 네, 결국 중앙을 백이 끊었고요. 네. 흙이 하변을 한 번 더 가일수하면서 지금은 흙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중앙은 서로 간에 집을 만들기는 힘들까요? 중앙 쪽에서 백이 좀 집이 나겠죠. 최대 승부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아까 개가를 했던 상황에서 집으로는 흙이 앞서 있었지만 네. 흙에 열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할 자리들이 5, 좀 있었죠. 네. 6. 지금 하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흙이 네. 자세히 보시면 상변 쪽에 102점을 따냈습니다. 단수가 아닌데도 2점을 따냈죠. 이제 그것은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변 이선에 건너붙이는 뒷맛을 없애기 위해서 따냈고요. 네. 점점 중앙 쪽에 백돌이 두터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곳에 가일수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네, 분명 미세한데요. 중앙 승부가 되는 미세한 바둑. 이것은 어느 쪽이 잘 두냐에 따라서 반면 열집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면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중앙에서는 한 수 삐끗하면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은 미지수인데요. 누가 조금이라도 더 권리가 있는 건가요? 중앙 쪽은 아무래도 백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단지 어느 정도 나느냐가 승부가 되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지금 황급히 작점을 했습니다. 두는 손은 좀 떨리고 있었지만 지금 젖혀간 저수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흙이 차단 못하나요? 흑돌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차단하기 쉽지 마지막. 않겠죠. 하나, 둘, 셋, 차단을 해도 위쪽에서 단수 쳐 다섯, 나간다면 여섯, 흙이 일곱, 오히려 한 점이 잡히게 여덟. 됩니다. 네. 마지막 중앙 쪽에 하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둘, 셋, 제가 넷, 개인적으로 가장 다섯, 두고 싶지 않은 여섯, 바둑이 이런 식의 일곱. 바둑인데요. 네. 여덟, 아홉, 한 수 한 수가 정말 어려워요. 네. 특히 흑의 입장보다 백의 입장이 좀 더 두기 어렵습니다. 네. 중앙의 집을 만들 때에는 워낙 사방이 터져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우측은 막혀 있습니다만 중앙에 집 내는 것이 쉽진 않고요. 지금 중앙 쪽을 두 대국자가 두고 있지만 또 한 곳 굉장히 가고 싶은 자리가 좌변에 이선을 마지막 흙이 둔다면 미는 하나, 곳, 또 백이 둔다면 둘, 막는 곳. 그 자리가 셋. 반상 최대입니다. 넷, 다섯, 여섯, 좌변 쪽에는 흙이 손이 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창호 구단 마지막. 판 전체를 둘러보는 모습인데요. 둘. 네. 셋, 이창호 구단이나 넷, 목진석 구단처럼 다섯, 표정 변화가 없는 여섯, 기사들이 대국할 때 일곱. 보면 네. 피를 말리는 반집 승부더라도 얼굴 표정은 한 반면 10집 이긴 사람처럼 네, 네. 그런 표정을 하고 있죠. 또 그런 점이 상대 대국자에게 좀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대국하는 얼굴을 보고 형세 판단이 마지막. 가능한 선수들도 있어요. 네, 제 셋,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기사가 다섯, 김진석 구단인데요. 여섯. 네. 이겼을 일곱, 때랑 졌을 때 여덟, 상당히 다르죠. 아홉, 백집도 늘어나고 있고 흙도 몇 집 붙었네요. 하중항 쪽에 흙집이 10집 가까이 늘어났고요. 네. 지금 그 자리까지 밀었기 때문에 하변 쪽에서의 처리는 이창호 구단이 좀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확실하게 확정감 면에서는 흙이 앞서 있기 때문에 중앙 쪽에 최대한 집을 내야 균형을 맞출 수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창호 구단이 초반 포석 단계에서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중반 이후에는 자신의 페이스를 찾고 있고요. 네. 자신이 마지막 장기로 하는 하나, 바둑으로 지금 둘, 국면을 이끌어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중앙에 최대한 집을 붙여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중앙 쪽은 어느 선까지 집이 나느냐에 따라서 네. 뭐 최대 5집은 한 칸 차이지만 5집은 마지막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 둘,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셋, 네. 넷, 자, 이성 구단은 다섯, 중앙 쪽 어느 정도 여섯, 집을 지어야 일곱, 균형을 맞출 수 여덟, 있을까요? 아홉, 네. 자, 형세를 한번 보죠. 네, 지금 단수 치는 것까지는 뭐 100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확정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흙은 한 80집 정도 나네요. 네, 집이 많이 늘었네요. 네, 100집은. 백은 한 중앙을 제외하고 51 정도 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앙에서 네, 한 24집 정도 나면 미세하죠. 네. 둘, 넷. 지금 여기까지 집이 나면 22집입니다. 네. 백이 여기까지 집을 내는 건 어렵진 않아요. 뭐 이렇게만 둬도 이미 이 정도는 났으니까요. 그럼 20넉집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하지만 그 24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네. 흙돌이 이런 곳에 온다면 젖혔을 때 이 두 점이 잡힐 수도 있고요. 국면 자체가 굉장히 네. 복잡합니다. 흙집이 늘어나지 않는 전제하에 24집인데요. 지금 상황은 바둑이 좀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집을 만들기가 쉽진 않고요. 글쎄요. 이창호 구단이 이 하변과 또 이쪽을 따내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서 네. 지금은 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죠. 네, 미세하지만 약간 네. 흙이 우세한 바둑입니다. 네. 자, 중앙 처리 과정에서 흙이 득점을 한 것 같습니다. 중앙 수순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중앙 쪽에 백이 집을 많이 내긴 했지만 네. 흑도 좌변에서 좀 득을 받고 결정적으로 하변에서 집으로 큰 끝내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봤을 때 100이 20넉집 정도면 균형이 맞춰지는 바둑이었는데 지금은 20넉집 이상이 났죠. 네, 부분적으로는 네. 24집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흙집도 늘었어요. 네, 한번 중앙 쪽을 세워볼까요? 지금 중앙이 31집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미세할 수 있는 그런 24집보다는 7집이나 더 낫다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네. 하변의 끝내기를 흙이 했는데 하변에 젖혀있는 끝내기가 언뜻 보아도 굉장히 큰 끝내기입니다. 흙집이 5집이 늘었고요. 백집이 9집이 줄었습니다. 물론 계산을 할 때는 반반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4집의 가치는 없습니다만 그곳에서 큰 끝내기를 해서 중앙 쪽에서 100집이 늘어난 그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계산대로라면 100이 차이를 좁히진 못한 거네요. 네. 흙이 중앙을 두는 과정에서 처리가 잘 됐고 또 좌변에 2선 미는수까지 두어서요. 약간 이창호 구단이 우세한 채로 종반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세한 바둑인 건가요? 네, 다섯, 지금은 반집 여섯, 승부로 보이고요. 7, 흙이 여덟, 반집 정도 아홉. 두터울까요? 그렇다면 흙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네. 서로 간에 최선의 끝내기를 한다면 네. 흙이 반집을 남길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 글쎄요,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끝내기가 좀 남아있고요. 또 네. 속기 전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이성 하나, 구단이 중앙 쪽에서 일단 최대한 셋, 집을 내는 데에는 성공을 넷, 했기 때문에 5, 그럭저럭 미세한 여섯, 채로 종반전을 일곱, 맞이하고 있습니다. 8, 9. 저 같았으면 중앙에 저 정도 집을 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났어요. 네. 또 이창호 구단은 이창호 구단대로 그 정도의 집을 내주면서도 다른 끝내기를 하면서 균형을 맞췄다는 것이 대단하고요. 마지막 저것은 하나, 정확한 둘, 계산 능력이 셋,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넷.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작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큰 끝내기 어느 정도 있나요?
마지막 지금은 가장 큰 끝내기가 둘, 한 6, 7집 셋. 정도 끝내기로 보이네요. 네. 5, 6, 7, 8, 9. 미세한 승부라면 끝내기 수순을 여러 번 비틀어서 역전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지금은 가장 큰 끝내기가 좌변의 2선으로 막는 수와 네. 또 중앙 쪽에 단수를 쳐서 흑도를 잡는 수, 그 두 곳이 있습니다. 네, 중앙 쪽이 약간 더 커 보이긴 하는데요. 거의 맛보기성이죠. 아, 그쪽을 택하네요. 여전히 미세한 승부인데요. 끝내기 수순 보겠습니다. 네. 꽤 많이 정리가 됐는데요. 지금 미세한 상황이긴 한데 네. 지금 마지막에 이곳을 백이 막은 것은 약간 실수로 보이거든요. 큰 자리 아닌가요? 자체로는 이곳이 굉장히 큰 자리죠. 네. 하지만 이쪽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죠. 네. 실전 진행에서는 이곳을 두고 이곳을 흑이 교환을 하고 네. 결국은 이쪽 끝내기를 흑이 두었습니다. 이제는 단수 쳐도 흑이 이어서 받았고요. 네. 백이 젖히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과 백이 만약 중앙 끝내기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백이 먼저 단수 친다면 흑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으면 끊고 네. 이쪽을 치받아서 수가 나니까요. 그렇군요. 네. 두 점을 줄 수밖에 없네요. 결국 흑은 단수를 친다면 이쪽을 밀고 들어가게 되겠고요. 네. 이곳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백이 이쪽을 끝내기 하고 나서 네. 이쪽을 두는 그림이 되는데 이것과 실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백이 맞고 젖혔는데 지금 6집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백집이 2집 차이고 흑집이 4집 차이고요. 중앙 쪽이 4집, 5집, 그리고 이곳까지 하면 6집이죠. 네. 언뜻 보면 집 차이가 6집으로 같은데요. 똑같은데요. 아까 이런 상황일 때에는 이곳의 옥집 관계에 따라서 아, 흑이 또 가일수를 최악의 경우에 한 번만 가일수하면 되죠. 네. 하지만 만약 이렇게 끝내기를 했다면 가장 잘 돼야 한 번 가일수해야 되고요. 경우에 네. 따라서는 2번 가일수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네, 있군요. 그래서 집이 없다면 2번 받아야 하는데 이제 그런 만큼 이쪽이 조금 더 컸던 그런 끝내기인데 네. 안 그래도 미세한데 흑이 좀 남는 상황에서 이곳에 끝내기 실수가 나와서는 확실하게 흑 쪽으로 좀 형세가 기울었네요. 네. 자, 이창호 구단 미세하지만 좀 더 득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거의 다 끝이 난 상황에서 마지막 우변에서 패싸움을 하고 있는데 미세하나마 좀 뒤쳐져 있다고 판단한 이희성 구단이 저 패를 버티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중앙 쪽 끝내기가 진행되기 전에 반집이라도 흑이 유리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조금 더 득을 봤다면 차이가 좀 더 벌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희성 구단 입장에서는 미세하게 좀 뒤쳐져 있는 형세에서 간단한 하나, 끝내기 실수를 했기 하나,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둘, 아쉽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단순히 두 곳의 일곱, 끝내기를 비교해 봤을 여덟, 때는 뭐 똑같을지 몰라도 주변 배석이 관계가 있었네요. 네. 자, 그런 것까지 다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끝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지금은
계산이 정확한 두 대국자라면 형세를 확실하게 읽고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반집 승부는 아닌 건가요? 마지막 뭐 네. 반집이나 한집반 승부가 되겠죠. 네. 셋, 넷, 애초에 다섯, 흙이 약간 여섯, 두터운 그런 반집 일곱, 승부에서 여덟, 이성 구단이 반집 정도는 손해를 더 봤으니까요. 이제는 남아있는 끝내기도 별로 없는데 이런 끝내기 수순 정도로 역전을 시킬 수도 있나요? 지금 이 마지막 정도 끝내기가 남은 상황에서 둘. 형세가 뒤집히는 것은 뭐 제가 프로 입단하고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이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마지막 흙이 예를 들어서 한 둘, 집반 정도 우세하다면 셋. 네. 넷, 아마 이 바둑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대국을 하셔도 역전을 안 당하실 것 같습니다. 반집 승부라면 어떨까요? 네, 그래야 좋은 승부가 되겠네요. 네. 그래도 웬만한 기력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역전을 허용치는 않겠죠. 뭐 끝내기 어떻게 진행을 시킨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평소에 이제 바둑 행사가 있어서 아마추어 분들과 지도 다면기를 둘 때 이렇게 기풍이라던가 좀 약점을 살펴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끝내기더라고요. 네. 끝내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수 끝내기를 아끼지 않고 모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확실하게 몇 집 끝내기인지 계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서 큰 끝내기부터 이제 손이 간다면 마지막 크게 실수할 부분은 하나. 없죠. 둘, 그 계산이 가능해야 어디가 큰 끝내기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그 계산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흙이 치받은 자리는 선수 한 집 끝내기 내지는 후수 두 집 자리가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큰 끝내기부터 두어 간다면 사실 크게 어려운 분야는 아니죠. 단지 마지막 아마추어 하나, 애기가 분들이 둘, 이제 셋, 끝내기에서 실수를 하는 것은 넷, 손이 너무 다섯, 빨리 나가고 여섯, 또 계산하는 것을 좀 일곱, 귀찮아 하시다 보니까 여덟, 이제 끝내기에서 아홉. 실수가 나오는 거죠. 방금 전에 흙이 한 점을 따낸 자리, 이제 저런 곳에 계산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하나, 지금 따내는 순간 흙이 두 집이 났고요. 넷, 백이 그곳을 먼저 여섯, 두었다면 일곱, 흙이 3분의 1집이 나게 됩니다. 3분의 1집이라는 계산은 3번 중에 한 번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만약 백이 먼저 우하기 쪽을 한 점을 따냈다고 보면 네. 흙이 한 집은 나 있고 백집이 따낸 것 하나가 있어서 일단 그것은 가치가 같고요. 나중에 흙이 단수 쳐서 다시 패를 하는 그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3분의 1집이죠. 마지막. 너무 어려운 계산인데요. 셋, 그래서 방금 전에 흙이 따낸 자리는 1과 3분의 2집 자리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집보다는 크고 두 집보다는 작았던 거죠. 뭐 프로들의 경우에는 3분의 1뿐만 아니라 더 작게 쪼개서 계산을 하는 경우도 많죠. 네, 한 6분의 1 정도까지는 계산을 하면서 대국을 합니다. 6분의 1집이라고 해도 때로는 1과 6분의 1집을 두나 그냥 한 집짜리를 두나 이제 결과가 같을 때가 있는데요. 네. 또 운이 나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승부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흙이 마지막 공배를 메꿨는데요. 그 경우에는 100의 반집승 내지는 흙이 한 집 반승입니다.
마지막 공배를 메운 쪽이 반집을 지게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이 바둑은 흑이 이기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미세하더라도 100의 반집승 같지는 않고요. 흑이 이긴다면 한 집 반 승이 되겠네요. 흑집이 40 넉집이 지어졌고요. 네. 백집은 네, 36집이죠. 36집인가요? 네, 흑 한 집 반 승입니다. 네. 자, 이창호 구단이 한 집 반을 남겼습니다. 이창호 구단 승자 2회전에서 이희성 구단에게 승리를 하면서 3회전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희성 구단 본인이 장기로 하는 긴 승부를 가져갔는데 승리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좀 꼬였을까요? 일단 중반전에 좌학이 패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는 바둑이 만만치 않아졌던 것 같고요. 네. 긴 장기전 승부에서는 이희성 구단도 분명히 강점이 있는 기사이지만 이창호 구단이 정말 너무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세돌 구단에 이어서 오늘은 이창호 구단이 3회전에 합류를 했습니다. 양이가 모두 3회전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번 KBS 바둑왕전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른 대국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